집합건물 해결사멘토 전은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그 상가라든지 오피스텔 또는 호텔 뭐 이런 경우에 채권 채무 계약 있죠.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각종 여러분들 그 위임 계약이라든지 이런 계약에서 그 수익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그 계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 채권자 입장에서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보통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돈을 이렇게 받는 입장 이런 경우에 빌려주는 입장이 일반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채무자 입장에서 뭐 나중에 돼 가지고 먹튀할 수도 있고요. 또는 경기 상황이 안 좋아 가지고 이자를 갖다가 제대로 갚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좀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채권 채무 계약의 대등 관계를 위해 가지고 채무 상환 담보를 하게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지렛대가 예를 들어서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지렛대에서 이렇게 공정하게 이렇게 그 딱 가운데 와야 되는데 요 채권자고 여기는 채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채무자한테 좀 유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좀 쏠려 있으니까 여기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낮추기 위해서 따라서 여기에 대한 채무상환 담보를 한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채무상환 담보를 여러분들이 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적 담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물적 담보가 있는데 자, 물적 담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금액이 좀 큰 경우에 물적 담보를 하게 되죠. 질권, 크게 보면 유치권, 그 다음 저당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죠. 대부분 우리는 질권과 저당권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 질권과 저당권이 연자 채권 채무 계약이기 때문에 약정 담보로 물건이 되어 있죠. 둘 다가. 자, 질권 같은 경우는 점유 이전을 해야 되는 거죠.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네 돈 될 만한 거 일단 내한테 맡겨놔라. 그러면 나중에 네가 만약 돈을 안 주면 이자라든지 뭐 원금을 이렇게 갚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이게 담보로 잡아놨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는 질권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지 않고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질권하고 달리 그 점유 이전은 필요는 없죠. 없는데 이제 물적 담보기 때문에 부동산이 있느냐, 아니면은 뭐 특정 뭐 관련된 그 어떤 물적 담보가 될 만한 거, 대체적으로 그냥 부동산이라 보는 게 제일 낫겠죠. 그 부동산과 관련된 거, 정 안 되면 뭐 부동산에 속하는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그 저당권을 이렇게 잡아서 등기와 공시는 좀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못했을 때 담보를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저당권 중에서 하나가 우리는 근저당권이라고 있죠. 요거는 이제 장래 발생한 특정 채권에 대해서까지 금액의 한 20%까지 또 오버해서 우리가 책정을 해서 우리 담보물권으로 잡아놨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의 범위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위약금하고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그리고 저당권 실행비용 이런 것까지도 다 받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인적 담보 같은 경우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인적 담보를 하게 되는 거고 어쨌든 인적 담보든 물적 담보든 간에 채무자가 채무 상환을 안 했을 때 채무 불이행을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보면 인적 담보에는 보증 채무하고 연대 채무가 있게 되는데 보증 채무 같은 경우는 보증 증권을 끊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보증 채무는 보통 그 두 가지가 있죠. 그 보증한 그분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항변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금석의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최고의 항변이라는 것은 일단은 주 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해라고 이렇게 항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앉아 채무자에게 청구해라 이거 청구를 했는데 돈이 없더라라고 뭐 청구했는데 뭐 제대로 청구가 안 됐다든지 뭘 이야기하면 그러면
보증 채무를 한 분 입장에서는 주 채무자가 갚을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서 재산이 있다면 갚을 재산이 있고 그 강제 집행도 쉽기 때문에 주 채무자 재산을 먼저 집행하시오라고 이렇게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 채무를 한 분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연대 채무도 있는데 이 연대 채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진정 연대 채무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진정 연대 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진정 연대 채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를 주변에 어떤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여러분들 자녀 친척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그냥 하루 빌려서 좀 탔다 합시다. 타고 가다가 사고를 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그 사고를 낸 당사자는 누구냐면 여러분의 친척분이죠. 그분인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는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대 책임을 지고 있는 거. 그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사자가 직접 앉아 소유자가 직접 가다가 그냥 사고를 냈을 때는 진정 연대 채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분인정 연대 채무들이 좀 꽤 있죠. 우리가 이런 경우는 채권 채무 관계에서 특히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그럴 때는 관리사무소에서는 우선은 임차인에게 반드시 채권 추심을 해서 재산 명시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금액을 다 일단 탈탈 털어내고요. 그럼에도 안 됐을 때 앉아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급하게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하고는 계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